안녕하세요. 스웨덴 사는 필릭입니다. 오늘은 북유럽이 지상천국이 전혀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해요. 그 예로 북유럽의 대표국가 스웨덴을 알아볼 텐데요. 일단 북유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어마어마한 세금입니다. 여기는 복지천국일 뿐 아니라 세금천국이에요. 그럼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시다. 일단 스웨덴에서 물건을 사면 무조건 25%의 간접세금을 내야 돼요. 즉 부가가치세가 25%나 되고요. 참고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%예요. 물론 스웨덴에서도 빵, 우유 같은 식자재와 생필품은 12.5%의 부가가치세입니다.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높죠. 그럼 월급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요?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나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은 거의 세금을 안 내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내 복지를 책임져 주겠지?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해입니다.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해서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벌어도 세금을 7%를 떼가요. 그리고 한 달에 60만 원을 번다? 23%.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90만 원 정도를 벌면 세금을 30%나 떼갑니다.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 소득의 반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.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세금을 떼고 나면은 실제로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. 스웨덴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정말 낮아요. 즉 세금을 나라에서 다 떼가서 실제로 수중에 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. 스웨덴 와서 깜짝 놀란 게 중고 매장이 정말 많고 이 중고 매장에 주말마다 쇼핑하는 스웨덴 사람들로 바글바글합니다.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떼가다 보니까 수중에 돈은 없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중고 제품을 선호하는 거죠. 여기서는 욜로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. 핸드폰도 대부분 화웨이, 샤오미 같은 중국폰 많이 쓰고요. 우리처럼 돈 없는 대학생들이 100만원짜리 갤럭시 S 쓰고 그런 거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. 세금을 소득뿐만이 아니라 연금, 실업수당, 질병수당, 육아휴직비에도 칼같이 다 세금을 매기고요.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시나요? 우리나라는 나라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 스웨덴처럼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버는 사람에게 23%나 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.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면 우리나라는 아예 세금을 안 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40%나 되는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근로소득세를 나라에서 걷지를 않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을 상당 수준 내고 있는데요. 상위 10%가 근로소득세의 80% 이상을 내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. 물론 스웨덴에서는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. 어린이집도 무료고요. 무려 대학원 교육까지 무료. 그리고 24살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병원비, 심지어 치과비까지 다 무료예요. 하지만 이 모든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2억인 사람은 한국에서 내던 세금에 비해 2배를 더 내야 되고요. 충격적인 거는 연봉이 5천만 원 되는, 그러니까 월급이 한 달에 4,500만 원 되는 사람은 현재 한국 기준으로 내는 세금의 5배에서 6배를 더 내야 합니다. 자, 그러니까 북유럽은 부자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걷어서 운영되는 사회라는 거 아시겠죠?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불편한 진실, 바로 스웨덴에는 상속세가 없다는 거예요. 우리나라는 최고 상속세가 50%가 넘는데요. 그래서 흔히들 내가 자식에게 10층짜리 건물을 한 채 물려주고 싶으면 건물의 1층에서 5층까지 건물의 반절은 나라 거라는 말이 있어요. 그만큼 반절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. 이렇게 상속세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어떻게든 상속세를 안 내려고, 그에 반해 스웨덴은 상속세가 전혀 없어요. 이 말은 즉슨 부의 대물림이 가능하다는 거죠. 스웨덴이 소득은 나름 공평할지 몰라도 전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고려해보면은 계층 간의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. 계층 간의 자산의 차이가 정말 커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스웨덴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다 떠나버릴까봐 정부가 걱정이거든요. 실제로 이케아 창업주도 스웨덴을 떠난 적이 있죠. 네, 이처럼 우리나라는 스웨덴만큼 임금에 대한 불평등은 좀 있을 수 있어도 재산에 대한 불평등은 좀 줄이려고 그런 양도세를 높게 매기고 있잖아요. 그만큼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, 무조건 어떤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나라에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거는 경계하면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스웨덴 사는 필릭이었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